안녕하세요. 대기업의 김기동입니다. 현재 동부항만 파업이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파업 현실화가 온몸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바로 파업으로 인해서 과연 해운사들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더 큰 수혜가 부각될 수 있을지 여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해당 내용들 핵심만 속속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동부 항만 노조가 파업을 진행을 합니다. 바로 내일부터 동부와 멕시코만 일대의 30여 개의 항만에서 2만 5천 명이나 파업에 돌입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파업이 이루어지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 전체 항만 물동량의 41%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업, 과연 협상이 잘 진행되면서 현재 파업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여기에 대해 지금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29일 노동제협회와 미국 회사 동맹 간의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고 30일 자정까지는 계획된 협상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파업 우려 현실화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요, 이 규모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루에 50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5천억입니다. 저희가 이 50억 달러를 기억한 채로 과거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은 이 이슈가 얼마나 큰 이슈인지, 그리고 과거와 어떤 부분이 다르고 장기화가 되면서 해운사들이 과거의 영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이 슈퍼 사이클에 돌아올 수 있을지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2년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서부 항만 파업 사태가 있었는데 8일 동안 지속이 됐고요. 하루 동안 10억 달러, 하나로 약 1.3조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50억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화폐 가치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단순하게만 계산해 봐도 5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러한 항만 파업이 어떻게 종료가 되었을까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과 극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과거에 10일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 미국 서부 항만 노조 측에 하역 작업을 즉각 재개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명령은요, 바로 테프트 하틀리 법인데요. 이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파업이 진행되면서 이 테프트 하틀리 법을 발동을 했습니다. 이 테프트 하틀리 법은요, 바로 노동조합의 권리라던가 활동을 제한하는데, 조금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파업을 하다 보니까 국가한테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안보라던가 좀 큰 손실이 일으킬 것 같다. 그러면 이 테프트 히틀러 법을 적용을 해서 이런 파업을 중단을 시키고 다시 업무로 복귀하는, 이렇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 80일 동안 이렇게 냉각 기간을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제가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게 바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이 외신 자료를 제가 함께 살펴보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은 테프트 하틀리 법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은요, 바로 역대 가장 친노조 성향이라고 자칭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테프트 하틀리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이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항만 파업 현재까지 진척도가 없고 유일한 카드 중에 하나인 테프트 하틀리법도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항만 파업이 굉장히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항만 파업이 장기화가 된다고 한다면요, 물동량, 특히 물량 적재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 해상 운임이 상승을 하면서 컨테이너 선사들에게 큰 수혜가 부각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과거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코로나라는 특수성도 있었겠지만 바로 미국 서부 항만 물동량의 74%를 차지를 하는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항만의 적체 현상이 발생하면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큰 폭으로 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항만 파업이
현재 진척도가 없고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과거의 세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유일한 막을 수 있는 카드, 테프트 하틀러법 바로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 장기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요 물통량의 적재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컨테이너 선사들 그리고 해운사들에게 큰 수혜를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기대가 되는 기업 제가 좀 세 가지를 꼽아왔습니다. 자, 어떤 기업인지 함께 보시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HMM입니다. HM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템머거라고 불리면서 해상 운임 상승에 따른 주가의 큰 폭의 상승도 함께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HM의 입장도 바로 파업이 현실화가 될 시에는 영향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동안 쪽이 막히게 되면 서안 쪽으로 물동량이 이동을 하고, 그렇게 되면 동서안의 운임이 전부 상승을 하면서 이 HM의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내용들, 제가 직접 관계자와 대화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HM의 수혜 굉장히 부각이 되는 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펜오션입니다.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벌크 회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벌크 회사지만 여기에 따른 수혜 부각이 되고요. 매출 비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컨테이너 선사도 현재 매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하면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직접 관계자와 대화를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펜오션은요 아시아 쪽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서 철강 제품을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배가 묶이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영향이 당연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항만이 막히면요 배가 항구에 맡기면서 이 펜오션은 화주한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이 줄어들죠. 이 수요는 그대로인데 이 항만 적체 현상으로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용선료가 상승을 하고, 이로 인해 이제 펜오션의 수익성적인 측면의 개선, 수익성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태웅로직스입니다. 왜냐하면 태웅로직스는요 바로 매출과 이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상한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0.8의 상한계수를 갖고 있고, 이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과거와 달리 지금에는 운임 지수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도 실적이 2배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계자와 대화를 진행해본 결과 북미 쪽으로 가는 물량 자체는 적지만 STFI 상승에 따른 수혜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웅로직스는요 차트를 함께 보시면 금일 이러한 면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17%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렇게 항만 파업이 더 장기화가 될수록 이 세 가지의 기업 큰 수혜를 제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컨테이너 선사인 HMM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물류의 책임을 지고 있는 태웅로직스가 큰 수혜가 기대가 되고, 여기에 더해서 펜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에서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 측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적인 측면도 부각된다라는 부분들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동부 항만 파업의 장기화 가능성 그리고 현재의 현황과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